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기 그 선거 캠프입니다. 선거 캠프의 후보방인데, 오늘 3시부터 저희가 페이스북으로 장애인 정책을 발표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여러 가지 정책을 발표하게 되겠지만, 그 중에서 제일 먼저 우리 사회의 약자라고 할 수 있는 장애인들에 대한 정책을 오늘 발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의견도 많이 주세요. 의견을 주시면 그것도 제가 보고 여러분들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리고 가능하면 많은 분들 볼 수 있게 공유 좀 많이 해주세요. 보자. 임지호님 반갑습니다. 김민성님 잘생기세요. 감사합니다. 제가 좀 요새 살이 좀 빠졌어요. 건강은 아주 좋습니다. 제가 잠시 이제 감기 몸살이 있긴 했는데 이제 다 괜찮아졌어요. 이명수님 안녕하세요. 이현정님 반갑습니다. 지금 트위터는 지금 약간 문제가 있네. 요거를 이미 지나간 거. 네, 지지율이 오르기 시작했어요. 송세빈님. 지지율 얘기는 그거는 이 강물에 물살 같은 거죠. 또 파도 같은 거예요. 참 물결 같은 건데 이 물결은 뒤로 갔다 앞으로 갔다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밑에 흐름은 똑같죠. 근데 이게 이제 위에 저항이 생기면 잠깐 흐름이 좀 끊기기도 하고 또 역류하기도 하고 하죠. 그러나 흐름은 똑같습니다. 경남 김해 야고름. 우리 홍준표 지사는 대선 출마 선언하실 것 같은데 기다려 보시죠. 김태준님은 중대 후배 시장님이라고 해줬네요. 선배님 반갑습니다. 전호남님, 김경민님. 그렇군요. 냉장고에 재미있었다. 네. 정책 의견은 아니고, 우리 공간님은 내일 뉴스룸 준비요? 뭐 특별히 준비할 게 있나요? 그 뉴스룸이야 가서 제 마음에 있는 거 그대로 말씀드리고, 우리 시청자들이고 국민이고 또 손석희 사장은 국민을 대표하는 질문자다 이렇게 생각하고 국민들한테 선보는 느낌으로 진심을 다해서 얘기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뭐 별 문제 없겠죠? 네, 감사합니다. 우리 트위터도 이제 제대로 작동하기 시작하네요. 자, 이제 3시가 다 돼갑니다. 찬잘하고. 황선아님, 경선선거인단 친지분들 10명씩 확보하자. 네, 좋습니다. 네, 이제 3시가 됐어요. 공식적으로 됐죠? 네. 3시가 됐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일단은 장애인 정책을 주요한 것만 먼저 발표하고, 또 요거 발표하는 도중에 우리 여러분들께서 가지고 계신 정책안도 제시해 주시면 제가 그것도 반영해서 최종적으로 안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제가 첫 번째로 오늘 주요 공약은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보시죠? 잘 보이시나 모르겠는데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네. 일단 이렇게 10개 정도 준비했고요. 이 중에서 첫 번째 것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짜잔. 자, 이건 바로 장애인 기본소득 바로 시행하겠습니다. 장애인 기본소득 들어보셨죠? 지금 장애인들이 장애인 수당, 장애인 연금으로 연간 뭐 한 30만원, 50만원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로는 도저히 정상적인 생계가 불가능하죠. 물론 제가 시작하고자 하는 장애인 배당, 장애인 기본소득도 이걸로는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장애인 기본소득이 시행이 되면 각 생계에는 상당히 크게 도움이 될 거예요. 장애인 기본소득은 설명을 대체적으로 들으셨을 텐데, 일단 장애인 모두에게 나이, 지역, 성별, 뭐 직장, 유무, 재산 다 가리지 않고 무조건 연간 100만 원씩을 지급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본소득이라고 해가지고 무슨 농어민, 노인, 청년, 그 다음에 아동, 학생 전부 이렇게 다 지급하기로 했는데, 그 중에서 장애인은 중복 수령을 허용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장애인이면서 농민이다 그러면 200만 원을 지급하는 거죠, 연간. 장애인이면서 29세 이하다 그러면은 역시 장애인이기 때문에 100만 원, 또 아동수당으로 200만 원, 100만 원, 그래서 200만 원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예를 들어 장애인이면서 65세 이상 노인이다 이래도 역시 1인당 200만 원을 지급하게 됩니다. 아마 생계에는 크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장애인 소득, 기본소득 관련해서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한번 질문이 있으면 제가 그 질문에 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이 장애인 기본소득 포함한 기본소득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나라 경제가 어렵지 않습니까? 근데 경제가 어려운 이유는 돈이 없어서가 아니고, 돈이 특정 대기업들 사내유보금으로 너무 많이 묶여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거를 세금으로 좀 걷든지 해서 이걸 복지 지출을 늘려야, 그리고 또 노동자들의 노동권을 강화하고 노동자들을 보호해서 노동자들의 소득을 올려야 국민소득이 늘어나고, 그걸 통해서 경제가 살아나게 되죠. 그 정책이 일환이기 때문에 장애인 기본소득은 현금이 아니라 장애인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의 재래시장 또는 골목상권에서 쓸 수 있는 지역 상품권으로 줄 겁니다. 그럼 이게 여러 가지 효과가 있어요. 장애인 본인은 지원을 받아서 좋고, 두 번째, 해당 지역의 경제가 살아납니다. 그 중에 특히 자영업자들이 아주 유용하게 되겠죠. 자영업자에게 크게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대한민국 경제가 지금 멈춘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구매력으로 작동해서 유효 수요가 됩니다. 즉 물건을 살 수 있게 되죠. 그러면 기업들이 생산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경제가 정상적으로 돌아가게 하는 거니까 세 가지 효과가 동시에 있다고 볼 수 있죠. 장애인 지원, 또 지방경제 활성화, 또 골목상권 활성화, 자영업자 매출 증대, 결국은 그걸 통해서 국가경제 성장, 이렇게 몇 마리의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좋은 정책입니다. 어린이 장애 복지를 위해서 좀 신경 써달라. 일단은 장애인 기본소득에 대해서 장애인 모두에게 연간 100만 원을 지급한다. 그 지역 상품권으로 지급한다. 그래서 지역 경제 살린다. 이거에 대한 의견들을 좀 주세요. 어디 의견을 한번 볼까요? 혹시 주변에서 우리 참모들도 혹시 본 재밌는 의견이 있으면 한번 읽어주세요. 우리 고진성 님이 민주당의 선거인단 경선에 등록했군요. 감사합니다. 많이들 좀 해주세요. 결국 경선은 5천만 국민이 아니라 그 중에서 겨우 2%, 100만 명, 뭐 그런 정도. 한 200만 명이 참여할 걸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100만 명 정도가 투표할 거예요. 그러면 50만 넘기면 대통령 후보가 되는 거고, 이번에는 사실 정권교체는 이미 국민들이 다 만들어 주셨습니다. 탄핵이 되면 우리 국민들이 정권교체 하겠죠. 다만 어떤 사람이 어떤 정권교체를 하느냐가 중요하죠. 진짜로 대한민국을 바꿀 수 있는 정권교체, 우리가 원하는 세상, 공정한 세상, 기득권자들하고 타협하지 않고 정경유착하지 않고 사회적 강자들, 경제적 강자, 정치적 강자들 편들지 않고 다수의 약자를 보호해주는 그런 정권 우리 만들어야죠.
자, 의견 혹시 들은 거 있어요? 송지은님이 보내주셨는데요. 치킨이나 피자집에서 기본소득 받으면 쓸 수 있게 해주면 좋겠다. 이런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지은님, 기본소득은 지역화폐로 지급할 텐데 이 지역화폐는 대형 유통점이라든지 뭐 무슨 카바레 이런데 복권 긁는 곳 이런 게 좀 쓰는 게 좀 꺼림칙한 곳, 특히 재벌 대기업들이 운영하는 뭐 대형 유통점, 뭐 마트 이런 데는 못 쓰게 하고 지역의 골목상거리 다 쓸 수 있습니다. 당연히 무슨 안경점, 서점, 김밥집, 뭐 치킨집, 뭐 우리 영세 서민들이 일반적으로 가는 동네 가게들은 다 쓸 수 있죠. 그렇게 이제 정리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정책이 되게만 해주시고 어디다 어떻게 쓸 수 있을지 고민 안 하셔도 됩니다. 성남에도 저희가 청년배당을 또 산후조리비, 그 다음에 생활임금 차액, 최저임금 말고 성남에서는 올해 8,000원씩 주는데 시간당 그 최저임금을 넘는 그 액수만큼은 또 시에서 상품권으로 주죠. 이거 한 200억 정도를 지금 쓰고 있는데 가맹점이 8,000곳을 넘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등록만 하면 되니까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또 어떤 질문 있어요? 또 알로하님이 보내주셨는데요. 장애인들이 이제 편히 다닐 수 있는 나라가 선진국이다. 장애인들의 이동권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해주셨는데. 아, 네. 그거는 다음번이 장애인 네. 이동권. 장애인 이동권은 조금 이따가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뭐 의견에 관한 거 있나요? 방금 전에 이제 최선화님께서는 또 노인과 청소년이 함께 살고 있는 가정을 보면 정말 안타까운 게 네. 공부를 혼자 하는 게 힘들다. 노인분들이 아무래도 소득이 없다 보니까 요즘은 사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그런 사교육을 못 받게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또 나타내셨습니다. 네, 뭐 우리 국민들 대부분이 겪고 있는 어려움이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복지 정책으로 다 해결할 거고, 일단 뭐 전 국민 다는 아니지만 2,800만 명에게 100만 원 정도씩의 기본소득을 지급하면 가구당 대개 4인 가구 기준으로 한 300만 원 넘게 받게 될 겁니다. 물론 국토보유세로 연간 30만 원씩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2차 기본소득까지 합칠 경우에 그렇죠. 그거는 요 주제하고 좀 떨어지니까 나중에 좀 얘기 드리기로 하고요. 장애인들의 시선도 시설도 너무나 미흡한 우리나라, 선진국의 필수 조건은 그 나라의 장애인 편히 다닐 수 있느냐에 따라 알 수가 있다. 선진국인지 아닌지. 그래서 통행권 얘기군요. 독거 장애 노인들에 대한 정책도 필요합니다. 장애인 수당과 중복 여부 참네. 장애인 수당이나 장애인 연금과는 어떻게 되느냐? 제가 하려는 기본소득은 기존의 복지 정책을 전혀 손대지 않고 그건 그대로 유지한 다음에 추가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애인 연금 받고 있는 분이나 또 장애인 수당, 장애 수당을 받고 있는 분들은 혹시 이거 빼지 않을까 이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박근혜 대통령이 좀 그런 걸 했죠. 원래는 기초연금 20만 원씩 다 준다 해놓고 실제로는 뭐 이것저것 빼고 해서 말과 좀 달라졌는데, 이재명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시잖아요. 이재명 말한 건 지킨다. 그리고 속여가지고 처음에 약속한 거 다르게 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전혀 걱정하지 마시고 저는 말한 건 지킵니다. 제가 96% 약속을 지키는 사람 아닙니까? 96% 공약 이행률. 저는 되게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대통령이 되더라도 공약 이행률은 가급적 100%를 맞춰보겠습니다. 여기 신옥주님이 장애인 아동수당 전 장애인 가족에게 지급해주세요. 기초수급 장애인만 하지 말고. 그렇죠. 지금 장애 아동수당을 모든 가정에 주는 게 아니라 기초생활수급 대상자에만 주고 있는데, 그걸 고치는 것은 제가 다시 검토해야 되고, 지금 이 장애인 기본소득, 장애인 배당은 재산 관계없이 전 장애인에게 다 지급합니다. 저도 장애인인 거 아시죠? 이게 팔이 휘어서? 팔이 휘었는데? 소리도 나네. 저도 본의 아니게 이 제도가 시행되면 100만 원을 받게 됩니다. 좋은 데 써야죠. 네, 또 있는가요? 성남에서도 한번 좀 얘기가 됐었던 게 있는데 상품권을 현금화하는 것에 대해서 뭐 방지책이라든지 아니면 성남에서 한 사례들 좀 설명을 해달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언론에서
상품권 깡한다고 그러니까 이게 나쁜 걸로 만들려고 그런 거죠. 여러분, 현금으로 지급을 했어요. 그럼 현금을 받은 사람이 친구한테 선물했어요. 친구한테 술 사줬어요. 그 나쁜 겁니까? 예를 들면, 그런데 이거를 현금이 아니라 지역화폐로 줘야 해당 지역의 자영업자한테 쓰고, 그래야 자영업자도 살고 지역경제도 살고 반드시 한 번은 쓰게 해야 경제가 돌잖아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 현금 말고 카드를 아니 상품권을 주니까 좀 불편하겠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 일부, 예를 들면 아들이 엄마한테 나 시장에서 쓸 일이 별로 없으니까 엄마 보고 시장에 가 쓰세요. 그리고 엄마한테 대신 돈을 받았어요. 이것도 깡이죠. 이거 나쁜 건가요? 결국 그 상품권은 해당 지역에 다 쓰여지잖아요. 한 달이 더 걸치게 되죠. 그것도 경제 순환에 도움이 되잖아요. 결국 어쨌든 주어진 그 지역 화폐는 반드시 그 지역의 재래시장에 쓰여줘야 돼요. 근데 제가 이분한테 먼저 깡을 했잖아요. 그 이분이 딴 데 돌아서 결국은 시장에 가 썼지 않습니까? 그럼 됐잖아요. 저는 별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실제로 깡이 뭐 그런 사례가 있지도 않았고, 뭐 하자 이런 얘기가 있었던 건데 뭐 그런 걸 걱정합니까? 구덕이 무서워서 장을 못 담그면 안 되죠. 그런 어떤 제도의 장점이 있으면 그에 좀 반하는 단점이 조금 있게 마련이죠. 그거야 보완하면 되는 거고, 그것 때문에 이 제도를 하지 말자. 그럼 현금 주는 거 더 낫습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그걸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또 정신장애인 강제 입원 중단과 사회 재활도 같이 부탁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얼마 전에 법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박나영 씨. 바로 앞에 계신 것 같아요. 나영 씨 반갑습니다. 네. 트위터는 쓰신 분이, 있구나. 트위터 자꾸 끊긴다고 하네. 네. 자, 또, 우리, 고진성님. 경서 등록하자, 얘기네. 또 다른 거 혹시 읽어볼 만한 의견 없어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오고 있는데 장애인과 관련된 것, 특히 기본소득과 관련된 것들은 중복되는 것들이 좀 많은 것 네. 같습니다. 그럼 두 번째 갈까요? 장애인 이동권 보장이고 네. 좌우가 반전이 돼서 그렇게 보여요? 네. 그렇구나. 그렇구나. 네. 이걸 자기를 찍는 걸 해놔서 이렇게 되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제대로 잘 이번 보이게. 제대로? 예. 자, 장애인 이동권 보장. 이거 중요하죠? 어떻습니까? 매우 중요한 주제인데, 장애인 이동권, 저도 뭐 장애인인데, 저는 이동에 크게 장애를 받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데 하반신 마비라든지, 이런 분들은 이동에 실제로 장애를 받고, 우리 장애인들이 소수다 보니까 배려가 좀 적은 게 사실인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저희 시청에도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요구하시는 분들이 시장실에 오셔서 약간의 절차적인 문제, 또 서로 간에 좀 충분한 얘기들이 안 되는 상태에서 약간 과격해지다 보니까 제가 좀 험한 표현도 쓰고 그랬는데 이해해 주십시오. 저도 뭐 장애인 정책에 관한 한 다른 누구한테도 뒤떨어지지 않는 사람인데 너무 섭섭하더라고요, 사실은. 제가 엄청나게 노력하는데 저를 반장애인 비슷하게 모는 것 같아서 제가 좀 섭섭했는데, 장애인 정책은 역시 이동권 보장이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결국은 대중교통 이용 수단 정도의 좀 적은 비용으로 장애인들이 쉽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또 도로나 이런 주변 환경들을 장애인들이 이동하기 쉽게 만드는 것, 뭐 이런 또 저상 버스 공급, 이런 것들이 좀 충분히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저도 노력하겠고요. 장애인 이동권 보장 정책을 저희가 대폭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또 지방자치단체에 맡겨놓으니까 지방자치단체들이 재정상 어려움 때문에 잘 못해요. 그래서 이거를 정부 차원에서 좀 많이 책임지는 방향으로,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는 시행만 할 수 있도록
정부 부담을 많이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애인 이동권 보장 저희가 두 번째 저걸 준비했습니다. 또 세 번째, 자, 이것도 세 번째입니다. 지금 페이스북은 제대로 나오는데 트위터는 또 거꾸로 나와요. 네, 할 수 없지 뭐. 자, 장애인 등급제를 폐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장애인이지만 저는 장애인 6급이에요. 그런데 저도 사실 조금 기분 나빠요. 뭐 급수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동물도 아닌데 물건도 아닌데 급수를 매기니까 좀 기분 나쁘기도 합니다. 뭔가 보완 정책을 만들어서 보완 대책을 만들어서 장애인들에 대해서 등급을 매기는 뭐 고기 등급처럼 이런 잔인하게 느껴지는 이 정책을 폐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정부에서도 단계적으로 하겠다고는 하는데 잘 안 되고 있죠. 장애인 등급제 제가 꼭 폐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오늘 저희가 얘기하는 네 번째, 네, 장애인 최저임금을 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장애인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예외라고 해서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을 수 있게 지금 그런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한번 줘보세요. 네. 장애인 최저등급 보장, 최저임금 보장, 네. 네, 이렇게 하도록 하겠고, 장애인 최저임금 보장의 방법은 뭐 다양합니다. 지금은 장애인들이 이 노동을 제공하고 보수를 받는 이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좀 안 써주니까 정부 승인을 받아서 최저임금보다도 적게 받는 그런 근로계약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좀 정책을 바꿔서 장애인이 보호돼야 되고 장애인도 이 나라 구성원으로 살아가야 되니까 저희가 장애인에게는 최저임금을 보장하는데 그 방식으로는 사업주와 장애인 간에는 계약을 체결하고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그 금액만큼은 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를 만들려고 합니다. 장애인 최저임금 보장. 그게 이제 네 번째로 저희가 해보려고 합니다. 자, 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및 공동생활 과정 확대하려고 합니다. 자, 요거 보이시죠?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및 공동생활 과정 확대. 네. 좀 거꾸로, 이건 똑바로 보이는데, 이번에는? 페이스북은 똑바로 보이는데요. 트위터는 거꾸로 보인다고 해서 지금 똑바로 보이는데? 네, 이제 저희 보는 시점과 다릅니다. 트위터는 보는 분들이 거꾸로 나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우리 장애인들 부모나 가족이 보호해 줄 경우는 좀 괜찮지요. 뭐 물론 부모나 가족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공동생활 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공동생활 과정을 좀 많이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의지하고 좀 같이 살 수 있도록 하고요.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장애인 자립생활을 좀 지원하는 것을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자립생활이 가능하게 해야 정부로서도 부담이 적게 되죠. 그래서 장애인에 대한 자립생활 지원 정책은 사실 이중의 효과가 있습니다. 지원이 좀 줄어들어서 이익도 보고 또 장애인 개개인으로서도 자립활동을 함으로써 좀 자아실현도 좀 하고 당당한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가 있겠죠.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과 관련해서 혹시 의견이 있는지 한번 볼까요? 우리 페이스북으로 보시면 잘 보입니다. 우리 트위터 쓰시는 분들. 이게 트위터가 약간 불안정한 것 같아요. 자, 지금 혹시 들어온, 네. 한영명 씨가 장애인 대규모 집단 거주 시설은 폐지하고 가정 공동 생활을 확대해야 합니다. 맞습니다. 제가 지금 그걸 하겠다는 거죠. 네. 우리 대변인 확실히 어떤 장애인 자립 생활 지원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장애인들이 기본적 생활이 안 되는 가정, 장애인들 먼저 자립보다 선행될 네.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다 이런 의견들도 많고요.
아무래도 장애를 가지고 계신 가정들에서는 여러 가지 혜택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게 자립해서 좀 제발 우리도 사람답게 살 수 있게 좀 하면 네. 좋겠다. 이런 의견들 좀 많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혜택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네. 그렇죠. 네, 장애인들도 그냥 일방적인 지원을 받는 게 아니라 각자가 독자적으로 좀 삶을 꾸려갈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해주면 정말로 바람직하겠죠. 그냥 관리한다는 게 아니라 장애인도 이 나라의 국민이고 또 독자적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거 정말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장애인 도로통 문제. 네, 장애인 도로통 문제는 여전히 계속 문제되고 있는데 계속 턱을 낮춰가야죠. 있는 거 좀 고치고. 그래도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네. 최혜리님은 기본소득이 실시된다면 장애인들이 가정생활을 통한 자립이 가능할 것 같다 이렇게 말씀 주셨고요. 그렇죠. 장애인들 입장에서는 연간 100만 원씩을 추가로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다면 상당히 크게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장기적으로는 이 기본소득을 계속 늘려가야 됩니다. 지금 당장 대대적으로 시행하기에는 조세 저항이 너무 심해서 쉽지가 않고 또 예산 확보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저는 지킬 수 있는 약속만 하죠. 지금까지도 그래왔지만 지금 제가 하는 공약들도 결국은 대통령이 되는 순간 즉시 이행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예산이나 조달 방법 다 만들어서 지금 하다 보니까 사실은 실행 가능한 범위 내에서 2,800만 명에게 100만 원씩, 즉 28조 원으로 한정했습니다. 이것조차도 뭐 그 돈 마련할 수 있냐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많으시던데 국가 예산이 400조입니다. 이 400조 예산 중에서 7%, 47, 28, 7%만 조정하면 되기 때문에 28조 원 정도는 바로 마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상 뭐 50조 원, 100조 원, 막 150조 원 이렇게 하기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겠죠. 정책에 대한 신뢰가 좀 올라가야 내가 내는 세금을 국민들이 다 돌려주는구나 라고 믿어줘야 세금을 내지 않겠어요? 네, 그때까지 조금씩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맞다. 이거 있습니다. 부양 의무제. 맞아. 이거 오늘은 전체 장애인 공약에 대해서 다 기록해 놓은 건 아니기 때문에 네. 부양 의무제는 이미 트위터로도 며칠 전에 네. 공약을 이전부터 한 적이 있다 이렇게 밝혀가 맞습니다. 있습니다. 예. 오늘은 이제 주요 공약 10개를 추가하는 건데요. 전에 우리가 페이스북에도 밝혔죠? 예, 그렇습니다. 페이스북에도 부양 의무제를 폐지한다. 그건 너무 당연하죠. 아니, 아들이 불효자인데, 재벌이라도 아들이 부모를 버렸다. 근데 부모 혼자서 종이 주워서 산다. 이게 호적만 자식이지 이걸 파낼 수도 없고 이거 정말 골치 아프잖아요. 그런 경우는 당연히 부양 의무제라는 것 때문에 보호받지 못하는 건 문제 있습니다. 그건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발표했어요. 별도의 자료로 또 따로 공약을 다시 한번 부양 의무제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증 장애인 전담 요양보고사 늘리고 한아름 택시 증설로 중증 장애인 복지 증진과 공공부문 일자리 신망이 늘리는 일석이조 효과가 기대됩니다. 맞습니다. 제가 아까 장애인 이동권 보장 얘기할 때 장애인 이동 차량 그걸 많이 확보하면 일자리가 늘어나죠. 또 장애인 요양보호사 증원을 통해서 공공 일자리를 늘리는 거. 저희가 일자리 정책은 아직 대외적으로 공개 발표하지는 않았는데 공공 일자리 저희가 30만 개 만들려고 합니다. 그 중에서 모병 10만 그리고 뭐 소방 2만 뭐 교원 4만 이런 식으로 필요한 영역들을 저희가 또 노동경찰 근로감독관 10,000명 이런 식으로 해놨는데 공공일자리 즉 사회복지 영역의 공공일자리는 이건 사실 뭐 큰 돈 드는 것도 아니고 많이 늘릴 수가 있습니다. 네. 무음이에요? 광명화 씨가 무음이라고 하는데 안 들립니까? 소리 잘 들립니다. 안 들려요? 네. 장애인 인권도 있어야 합니다. 뭐 당연합니다. 네. 잘 들린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토지배당 로드맵과 전월세 상한제. 네, 이거는 토지배당은 이미 여러 차례 발표했고요, 오세민 씨. 전월세 상한제도 이게 지금 주택하고 상가가 좀 다르기 때문에 좀 별도로 저희가 나중에 임차인 보호 정책으로 말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무한대로 늘리지 못하게 해야죠, 당연히. 네. 장애인 수가 얼마나 되는데요? 그러면서 시몬스께서 물어보셨는데, 등록 장애인이 한 260만 정도 되죠. 249만이네요. 250만. 등록 장애인 250만. 그러니까 아마도 근데 저희가 장애인 기본소득 도입하면 장애인 수가 좀 늘어날 것 같긴 해요. 등록하지 않은 장애인들이 꽤 있거든요. 뭐 그거 감안해서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상태는 좋다고 하네요. 송재현 씨, 어제 사모님의 마지막 응원 영상 멘트에 감동받았습니다. 어제 SBS 보셨군요. 네, 고맙습니다. 저희 부부가 닭살 부부라 잘 지내요. 토지배당 너무 좋아요, 이한나 씨. 아, 이한나 씨는 토지배당을 이해하셨네. 우리 토지배당, 정말 중요한 정책이에요. 나중에 한번 관심 가져주시고, 기본소득 계산기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계산기. 인터넷에 쳐보시면, 기본소득 계산기로 내가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우리 가족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를 계산할 수 있게 해놨어요. 그거 한번 해봐 주십시오. 또 혹시 뭐 없어요, 재밌는 거? 네, 그럼 다음 정책으로 하나 또 준비했습니다. 6번째. 자, 특수학교의 학급을 생활 권역별로 설립하고 장애 유형별로 직업훈련을 체계화하겠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특수학교가 지금 부족하죠. 학급도 좀 그래서 좀 멀리 다녀야 되고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생활 권역별로 설립하고 또 장애 유형별로 직업훈련을 좀 더 체계화하겠습니다. 장애인들도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서 같이 살아가야 되니까요. 자, 이거는 너무 쉬운 거라서 이렇게 하겠다라는 약속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부문 장애인 고용. 네. 자, 이게 실제로는 안 지켜지고 있죠. 공공부문의 장애인 고용 확대. 지금 현재도 공공부문은 장애인 의무 고용 비율이 있습니다. 있는데 거의 안 지키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반드시 지키게 할 뿐만 아니라 의무 고용 비율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좀 세부 자료를 잠깐 볼까요? 아마 3% 정도로 제가 알고 있는데 장애인 고용이 안 그래도 어려운 장애인들의 삶에 크게 도움이 될 텐데 공공기관까지 안 지키면 도대체 누가 하겠습니까? 그래서 장애인 고용 의무화를 꼭 현재 있는 거라도 지키게 할 뿐만 아니라 장애인 의무 고용 비율을 좀 더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다 갑자기 우리 승두영 씨는 김혜경 여사 얘기를 자꾸 합니까? 네. 감사합니다. 관심 가지신 거. 저는 이분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박문희 씨 실질적인 확실하게 할 수 있는 정책을 응원한다. 공약 내뱉었다가 안 지키는 사람이 태반이다. 이런 말씀이신데 맞습니다. 우리나라는 정치인들이 거짓말 잘하는 게 무슨 능력처럼 얘기되고 있죠. 정말로 나쁜 행동입니다. 저는 그런데 그러지 않았어요. 저는 이때까지 성남시정 재선하고 있지만 공약 이행률 96% 공인받았죠. 공약을 지킬 수 있는 건 다 지켰고요. 지킬 수 없는 공약을 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이 공약들도 제가 지킬 수 있는 것만 하고 있습니다. 실행 가능성은 저를 믿어주세요. 자, 제가 찾아보니까 이게 지금 장애인 의무 고용을 지키고 있는 데가 47%밖에 안 되는데 반도 안 지키고 있는 거죠.
고용률이 겨우 30대 그룹을 조사해봤더니 1.9%밖에 안 되더라. 이런 문제가 있죠. 우리가 이거를 다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3%도) 못 지키면 뭐 어떻게 하겠어요? 5% 정도로 늘려서 지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나 준비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장애인 정책이 각 부처에 나눠 있다 보니까 이게 아무래도 분산되고 집중도가 떨어져요. 그래서 대통령 직속으로 국가장애인위원회를 만들어서 장애인 정책을 총괄 지휘 조정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장애인 정책이 각 부처에 나눠 있다 보니까 특히 복지부 같은 곳에 있다 보니까요. 복지부가 사실 힘이 좀 없어요. 돈 쓰는 부서인데 뭐 큰 힘이 있는 부서가 아니라서 자꾸 밀리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정책은 그야말로 이 나라의 문화의 수준을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각별히 챙겨서 제가 대통령이 되면 직속으로 아예 국가장애인위원회를 만들어서 직접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장애인 정책, 오늘 제가 말씀드리지 않은 것들 중에도 중요한 것들이 많죠. 근데 그런 것들을 한번 다 모아주시면 같이 하도록 하고, 어쨌든 그 중에서도 핵심적인 거 이렇게 저희가 오늘 만들어 봤습니다. 자, 이제 제가 장애인 정책은 다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몇 가지 얘기만 하고 오늘 얘기는 좀 종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벌써 30분이 지났어요. 35분이 지났군요. 자, 최선화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네. 노동부 장관을 노동 전문가를 세우는 것처럼 장애인 정책도 장애인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장애인 정책을 장애인 전문가가 맡는 거 당연하죠. 장애인 장애인이면서 장애인 정책 하시는 분들이 많죠. 그런 분들이 아무래도 정책 체감도가 높으니까 국가 장애인위원회를 만들면 거기야 당연히 장애인들이 중심이 돼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강수연님이 이제 직접 체험했었던 것을 올려주셨는데요. 아이 유치원이 일반 그 비장애인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장애인 아동까지 통합교육했던 곳이어서 정말 좋았습니다. 네. 어릴 때부터 장애에 대한 선입견 없이 자라는 게 어른들 인식 바뀌기 바라는 것보다 훨씬 쉽고 아이들에게도 좋습니다. 이런 의견 보내주셨습니다. 장애인을 따로 모아서 교육시키는 거 말고 일반 학교에 같이 다닐 수 있게. 요새는 초등학교에서 많이 하고 있죠. 가급적이면 그렇게 하기 바람직할 겁니다. 도저히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아니면 장애인들도 비장애인과 함께 교육받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배려가 필요할 겁니다. 자, 또 있나요? 장애인 투표 필연성 개선, 투표 좀 심하게 할 수 있게. 전에 한번 그런 일이 있었죠. 장애인이 그 건물 무슨 2층인가에 투표소를 설치해놔가지고 못 올라가가지고 투표를 못한 일이 있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유성곤님, 장애인 고용하는 사업주는 최저임금으로만 계약하면 되는 건가요? 최저임금 이하로 계약을 하면 최저임금까지의 차액을 장애인 고용기금 이런 곳에서 지원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최저임금으로도 계약할 수 없는 사람들이 해당되는 거죠. 배형준님,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해달라고 했는데요. 성남에서는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을 대대적으로 해가지고 성남의 사회복지사 또 보육교사 만족도 높으신 거 알고 계시죠? 전국으로 이건 확대할 겁니다. 그러니까 성남 수준 또는 그 이상으로 사회복지사와 보육교사 처우 개선은 이루어질 겁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라고 하는 게 정확한 표현이겠네요. 배영준님 의견입니다. 문현성님, 와이프 경선을 시켜라? 그거 어려운 얘기 같아요. 사회적 기업을 좀 더 확대해 주십시오. 그리고 사회적 기업 설립을 쉽게 해주고 철저히 감독해달라. 김성교님 얘기인데 저도 동의합니다. 설립만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일거리를 줘야 돼요. 성남에서는 뭐 청소 용역, 쓰레기 분리하는 거, 또 뭐 예를 들면 마을버스 면허 이런 것들을 다 사회적 기업한테 주고 있어요. 대한민국이 사회적 기업 구매액이 3,700억인가 이렇게 되는데요. 대한민국 전부에. 근데 성남시가 사회적 기업에 구매하는 게 370억. 그래서 10%가 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모두가 구매하는 사회적 기업 구매량보다 성남시가 10분의 1,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거죠. 대한민국 전체 확대할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박현준 씨, 금토 면접인데 응원해 주세요. 현준 씨 합격하길 바랍니다. 현준 씨 화이팅! 서민 부채 탕감, 주빌리, 자전거 보험 이런 거 많이 좀 자랑해주세요. 제가 자랑하니까 여러분이 잘 해주고 계시잖아요. 네. 자전거 보험 사실 개인은 들 수도 없고 사고 나면 진짜 위험하고 그런데 성남은 자전거 보험 시에서 대신 해주고 있죠. 100만 성남 시민은 다 해당이 됩니다. 주빌리은행 부채 탕감 곧 제가 발표할 텐데요. 갚지 못하는 부채 끌어안고 평생 취직도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럼 뭐 하려고 그걸 가지고 있죠, 채권자들이. 그래서 이런 건 다 탕감해줘야죠. 정상적인 사회 구성원으로 되돌아올 수 있게. 자, 정진주님, 얼굴이 점점 부드러워지세요? 아마 진정 좋은 정책을 준비하시니 그런가 봐요. 대다수 국민이 응원합니다. 제가 부드러워지고 있어요? 맞는 모양이네. 감사합니다. 허승님, 엊그제 술자리 모임에서 시장님 홍보 무지하게 해버렸대요. 감사합니다. 보평중학교에 장애인 화장실을 늘려주세요. 이거 그 학교에다 얘기해야 되겠네요. 하회천님, 재벌 해체. 재벌 해체가 아니고 재벌 체제 해체입니다. 재벌 황제 경영 해체. 제가 재벌 체제 해체, 그러니까 재벌 족벌들이 말이죠. 재벌 대기업들을 자기들 부정부패하고 뇌물 주고 편법 상송하고 이런 나쁜 짓 하는데 기업들을 동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짓 못하게 하자. 국민 기업으로 거듭나게 하자. 이랬더니 저를 재벌 기업을 없애자는 사람으로 몰고 있더라고요. 참 언론 문제입니다. 저보고 이제 작살 멘트 없으니까 부드러워졌다는데 그래도 제가 작살이라든지 뭐 이런 좀 자극적 표현들을 하진 않지만 제가 하고 싶었던 걸 포기하지는 않습니다. 원칙과 가치는 그대로 지킬 거고요. 제가 변방 장수에서 이제 서울 도성안에 왔지 않습니까? 한양 도성안에 왔으니까 이제 한양 도성의 외관은 조금은 적응을 해야죠. 사람들이 저보고 좀 거칠다고 또 싫어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좀 더 부드럽게 그냥 할 말은 다 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자, 경선 선거인단 모집 많이 해주세요. 우리 경선 선거인단이 우리의 운명을 가릅니다. 주변 분들, 뭐 가족, 친지, 뭐 좀 설득하면 뭐 저를 지지하는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그분들 등록해서 한 표 모바일 투표하게 해주는 거 마음만 먹으면 사실 가능하죠. 한 분이 수십 명도 수백 명도 할 수 있습니다. 제 주변에 아는 어떤 분은 1000명 하신 분도 있어요. 미리 준비했던 분이죠. 체계적으로 관리해서. 대단한 분들인데 뭐 그렇게는 아니더라도 우리 SNS 친구들 등록 많이 해주시고 진짜 세상을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정권만 교체하면 뭐 하겠어요.
내용이 안 바뀌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정권이 바뀌어도 우리의 삶이, 국민의 삶이 바뀔 수 없다면 그건 정말 의미 없는 것인데, 우리가 원하는 세상, 공정한 세상, 기회 공평한 세상, 강자들이 약자들을 함부로 학대하지 않는, 괴롭히지 않는, 수탈하지 않는 그런 정상적인 사회요, 우리가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이번이 기회입니다.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등록해서 투표해 주시면 제가 후보가 됩니다. 이재명을 찍으면 이재명이 후보가 됩니다. 이재명이 후보가 되면 이번 대선에는 민주당 야권이 되게 돼 있어요. 이 촛불 시민들이 그렇게 만들어가고 계시죠. 마치 탄핵을 국회가 싫어했지만 탄핵을 하게 만들었던 힘도 국민들 아닙니까? 그래서 정권을 교체해서 야권으로 바꾼다는 국민의 힘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저 같은 정말 국민과 함께 호흡하고 평생 공정사회 만들려고 희생 무릅쓰고 열심히 살아왔던 사람, 아무래도 우리 국민들이 선호할 테죠. 저는 정말 재벌들하고 인연이 없습니다. 뭐 사실 접근도 해오는 데가 있어요. 후원도 해주겠다고 하고 소개도 해주겠다고 하는데 제가 다 거절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회의 강자들, 정경유착의 뿌리, 재벌들, 이쪽하고 인연을 맺으면 제가 그들을 어떻게 제압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일부러 제가 인연을 갖지 않고 있죠. 그래야 나라를 진짜 바꿀 수 있으니까요. 우리나라를 진짜 바꾸려면 이 불공정하고 비정상적인 시스템으로 부당하게 이익을 얻는 그런 강자들을, 횡포를 막아야 돼요. 그걸 막으려면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손해를 좀 감수해야 돼요. 보다시피 제가 재벌들하고 싸운다고 하니까 그 재벌들 또는 그 주변에서 함께 이 권력을 나누던 사람들이 저에 대해서 적대적으로 나오죠. 저는 그걸 감수하는 거예요. 그걸 감수하지 않고 어떻게 세상을 바꾸겠습니까? 근데 저의 힘은 역시 우리 친구들이죠. 우리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 스토리, 유튜브, 인스타그램, 이 친구들이 저를 도와주니까 진짜 지방 거사인데 저 먼 성남시 자치단체 100만 도시의 시장인데 지금 대한민국 대통령 후보로 지금 여의도에 와 있지 않습니까? 다 여러분의 힘이죠. 여러분들이 관심 갖고 저를 알려주고 또 저를 지지해주고 이러니까 제가 다시 한양으로 불려와서 대한민국 경영을 맡을지도 모르는 상황이 됐습니다. 저는 정말 자신 있어요. 제가 성남시 맡기 전에 시민운동하는 변호사였는데 저기 인권운동하는 또 시민운동하는 변호사가 경험도 없는데 무슨 성남시 살림을 잘 하겠냐. 전에 시장, 부시장, 뭐 도지사 했던 사람 시키자. 이게 대세였어요. 그러나 저는 시민들과 함께 이겼고 이겨서 그들보다 훨씬 더 정말 전 국민이 부러워하는 복지도시 만들어냈습니다. 방해도 많았죠. 뭐 새누리당이 의회에서 과반수가 넘으니까 계속 부결 삭감하는 거 시민들하고 함께 싸워서 돌파해냈고 또 대통령이 저를 엄청 미워하지 않습니까? 박근혜 대통령. 그래서 뭐 검찰 수사, 경찰 수사, 감사원 감사, 뭐 내사, 압수수색 엄청나게 괴롭혔는데 제가 하나도 굴복 안 하고 결국 정부하고 싸워서 3대 무상복지, 뭐 예를 들면 산후조리 지원, 교복 지원, 청년배당, 거기다가 뭐 노인복지, 또 장애인복지, 교육복지, 또 보육, 애들 키우는 거, 보육복지 이런 것들을 다 했지요. 그런데 제가 성남시장이 아니라 국가를 받는다면 얼마나 더 빨리, 더 많이, 더 확실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도와주십시오. 자신 있습니다. 제가 성남시를 이렇게 대한민국 최고의 성남시로 도시로 만들었던 것처럼 대한민국도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자주적이고 균형 외교하면서 4대 강국 사이에서 그 강대국들의 힘을 이용해서 대한민국의 번영을 만들어내고 일본한테 굴종적이지 않고 미국에 종속적이지 않고 중국, 러시아와 우호 협력 관계를 이어가면서 남북 관계도 평화롭게 관리하고 통일의 기반을 여는 그리고 교류와 협력을 강화해서 북한에 가서도 돈을 벌고 남북 교류 협력을 통해서 경제 협력을 강화하고 그래서 나중에 통일됐을 때 비용도 줄이고 또 국내적으로 본다면 모두가 공정한 기회를 누리는 공평한 나라 누구나 꿈을 꿀 수 있는 나라 젊은이들이
헬조선, 헬조선 이런 걸 외치면서 떠나게 하는 그런 나라가 아닌 정상적인 민주공화국 제가 만들어 보겠습니다. 저를 좀 많이 도와주세요. 경선 좀 많이 하게 해주시고요. 경선 선거인단 쉽잖아요. 주변에 많이 알려서 해주시고, 두 번째로는 후원 10,000원, 3,000원, 1,000원도 괜찮습니다. 1,000원이면 어때요? 저는 1,000,000원씩 이렇게 대주겠다는 분도 있으시지만 가급적이면 그런 것보다는 정말 1,000원, 10,000원, 좀 소액이라도 많이 해주시는 게 좋죠. 18원은 말고요. 18원 하시면 비용이 더 많이 들어요. 네. 자,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원봉사도 많이 신청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장애인 기본소득 바로 시행하겠습니다. 장애인 기본소득 들어보셨죠? 지금 장애인들이 장애인 수당, 장애인 연금으로 연간 한 30만원, 50만원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로는 도저히 정상적인 생계가 불가능하죠. 물론 제가 시작하고자 하는 장애인 배당, 장애인 기본소득도 이걸로는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장애인 기본소득이 시행이 되면 각 생계에는 상당히 크게 도움이 될 거예요. 장애인 기본소득은 설명을 대체적으로 들으셨을 텐데, 일단 장애인 모두에게 나이, 지역, 성별, 직장, 유무, 재산 다 가리지 않고 무조건 연간 100만원씩을 지급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본소득이라고 해가지고 무슨 농어민, 노인, 청년, 그 다음에 아동, 학생 전부 이렇게 다 지급하기로 했는데, 그 중에서 장애인은 중복 수령을 허용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장애인이면서 농민이다 그러면 200만 원을 지급하는 거죠, 연간. 장애인이면서 29세 이하다 그러면은 역시 장애인이기 때문에 100만 원, 또 아동수당으로 200만 원, 100만 원, 그래서 200만 원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예를 들어 장애인이면서 65세 이상 노인이다 이래도 역시 1인당 200만 원을 지급하게 됩니다. 아마 생계에는 크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장애인 소득, 기본소득 관련해서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한번 질문이 있으면 제가 그 질문에 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이 장애인 기본소득 포함한 기본소득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나라 경제가 어렵지 않습니까? 근데 경제가 어려운 이유는 돈이 없어서가 아니고, 돈이 특정 대기업들 사내유보금으로 너무 많이 묶여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거를 세금으로 좀 걷든지 해서 이걸 복지 지출을 늘려야, 그리고 또 노동자들의 노동권을 강화하고 노동자들을 보호해서 노동자들의 소득을 올려야 국민소득이 늘어나고, 그걸 통해서 경제가 살아나게 되죠. 그 정책이 일환이기 때문에 장애인 기본소득은 현금이 아니라 장애인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의 재래시장 또는 골목상권에서 쓸 수 있는 지역 상품권으로 줄 겁니다. 그럼 이게 여러 가지 효과가 있어요. 장애인 본인은 지원을 받아서 좋고, 두 번째, 해당 지역의 경제가 살아납니다. 그 중에 특히 자영업자들이 아주 유용하게 되겠죠. 자영업자에게 크게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대한민국 경제가 지금 멈춘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구매력으로 작동해서 유효 수요가 됩니다. 즉 물건을 살 수 있게 되죠. 그러면 기업들이 생산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경제가 정상적으로 돌아가게 하는 거니까 세 가지 효과가 동시에 있다고 볼 수 있죠. 장애인 지원, 또 지방경제 활성화, 또 골목상권 활성화, 자영업자 매출 증대, 결국은 그걸 통해서 국가경제 성장, 이렇게 몇 마리의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좋은 정책입니다. 어린이 장애 복지를 위해서 좀 신경 써달라. 일단은 장애인 기본소득에 대해서 장애인 모두에게 연간 100만 원을 지급한다. 그 지역 상품권으로 지급한다. 그래서 지역경제 살린다. 이거에 대한 의견들을 좀 주세요. 어디 의견을 한번 볼까요? 혹시 주변에서 우리 참모들도 혹시 본 재밌는 의견 있으면 한번 읽어주세요.
우리 고진성 님이 민주당의 선거인단 경선에 등록했군요. 감사합니다. 많이들 좀 해주세요. 결국 경선은 5천만 국민이 아니라 그 중에서 겨우 2%, 100만 명, 뭐 그런 정도. 한 200만 명이 참여할 걸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100만 명 정도가 투표할 거예요. 그러면 50만 넘기면 대통령 후보가 되는 거고, 이번에는 사실 정권 교체는 이미 국민들이 다 만들어 주셨습니다. 탄핵이 되면 우리 국민들이 정권 교체 하기 없이 전 장애인에게 다 지급합니다. 저도 장애인인가 아시죠? 이게 팔이 휘어서 팔이 휘었는데 소리도 나네. 저도 본의 아니게 이 제도가 시행되면 100만 원을 받게 됩니다. 좋은 데 써야죠. 네, 또 있는가요? 성남에서도 한번 좀 얘기가 됐었던 게 있는데 상품권을 현금화하는 것에 대해서 뭐 방지책이라든지 아니면 성남에서 한 사례들 좀 설명을 해달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언론에서 상품권 깡한다고 그러니까 이게 나쁜 걸로 만들려고 그런 거죠. 여러분, 현금으로 지급을 했어요. 그럼 현금을 받은 사람이 친구한테 선물했어요. 친구한테 술 사줬어요. 그 나쁜 겁니까? 예를 들면, 그런데 이거를 현금이 아니라 지역화폐로 줘야 해당 지역에서 자영업자한테 쓰고, 그래야 자영업자도 살고, 지역경제도 살고, 반드시 한 번은 쓰게 해야 경제가 돌잖아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 현금 말고 카드를, 아니, 상품권을 주니까 좀 불편하겠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 일부 예를 들면 아들이 엄마한테, 나 시장에서 쓸 일이 별로 없으니까 엄마 보고 시장에 가 쓰세요. 그리고 엄마한테 대신 돈을 받았어요. 이것도 깡이죠. 이거 나쁜 건가요? 결국 그 상품권은 해당 지역에 다 쓰여지잖아요. 한 달이 더 걸치게 되죠. 그것도 경제 순환에 도움이 되잖아요. 결국 어쨌든 주어진 그 지역 화폐는 반드시 그 지역의 재래시장에 쓰여줘야 돼요. 근데 제가 이분한테 먼저 깡을 했잖아요. 그 이분이 딴 데 돌아서 결국은 시장에 가 썼지 않습니까? 그럼 됐잖아요. 저는 별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실제로 깡이 뭐 그런 사례가 있지도 않았고, 뭐 하자 이런 얘기가 있었던 건데, 뭐 그런 걸 걱정합니까? 구덕이 무서워서 장을 못 담그면 안 되죠. 그런 어떤 제도의 장점이 있으면 그에 좀 반하는 단점이 조금 있게 마련이죠. 그거야 보완하면 되는 거고, 그것 때문에 이 제도를 하지 말자. 그럼 현금 주는 거 더 낫습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그걸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또 정신장애인 강제 입원 중단과 사회 재활도 가지 못합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얼마 전에 법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박나영 씨. 바로 앞에 계신 것 같아요. 나영 씨 반갑습니다. 네. 트위터는 쓰신 분이, 있구나. 트위터 자꾸 끊긴다고 하네. 네. 자, 또, 우리, 고진성님. 경선 등록하자 얘기네. 또 다른 거 혹시 읽어볼 만한 의견 없어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오고 있는데 장애인과 관련된 것, 특히 기본소득과 관련된 것들은 중복되는 것들이 좀 많은 것 네. 같습니다. 그럼 두 번째 갈까요? 장애인 이동권 보장이고 네. 좌우가 반전이 돼서 그렇게 보여요? 네. 그런데라면 그렇구나. 네. 이걸 자기를 찍는 걸 해놔서 이렇게 되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제대로 잘 이번 보이게. 제대로. 예. 자, 장애인 이동권 보장. 이거 중요하죠? 어떻습니까? 매우 중요한 주제인데, 장애인 이동권, 저도 뭐 장애인인데, 저는 이동에 크게 장애를 받는 사람은 아닙니다. 근데 하반신 마비라든지, 이런 분들은 이동에 실제로 장애를 받고, 우리 장애인들이 소수다 보니까 배려가 좀 적은 게 사실인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저희 시청에도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요구하시는 분들이 시장실에 오셔서 약간의 절차적인 문제, 또 서로 간에 좀 충분한 얘기들이 안 되는 상태에서 약간
과격해지다 보니까 제가 좀 험한 표현도 쓰고 그랬는데 이해해 주십시오. 저도 뭐 장애인 정책에 관한 한 다른 누구한테도 뒤떨어지지 않는 사람인데 너무 섭섭하더라고요, 사실은. 제가 엄청나게 노력하는데 저를 반장애인 비슷하게 모는 것 같아서 알겠죠? 다만 어떤 사람이 어떤 정권 교체를 하느냐가 중요하죠. 진짜로 대한민국을 바꿀 수 있는 정권 교체, 우리가 원하는 세상, 공정한 세상, 기득권자들하고 타협하지 않고 정경유착하지 않고 사회적 강자들, 경제적 강자, 정치적 강자들 편들지 않고 다수의 약자를 보호해주는 그런 정권 우리 만들어야죠. 자, 의견 혹시 들은 거 있어요? 송지은님이 보내주셨는데요. 치킨이나 피자집에서 기본소득 받으면 쓸 수 있게 해주면 좋겠다. 이런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지은님, 기본소득은 지역화폐로 지급할 텐데 이 지역화폐는 대형 유통점이라든지 뭐 무슨 카바레 이런데 복권 긁는 곳 이런 게 좀 쓰는 게 좀 꺼림칙한 곳, 특히 재벌 대기업들이 운영하는 뭐 대형 유통점, 뭐 마트 이런 데는 못 쓰게 하고 지역의 골목 상권이 다 쓸 수 있습니다. 당연히 무슨 안경점, 서점, 김밥집, 뭐 치킨집, 뭐 우리 영세 서민들이 일반적으로 가는 동네 가게들은 다 쓸 수 있죠. 그렇게 이제 정리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정책이 되게만 해주시고 어디다 어떻게 쓸 수 있을지 고민 안 하셔도 됩니다. 성남에도 저희가 청년배당을 또 산후조리비, 그 다음에 생활임금 차액, 최저임금 말고 성남에서는 올해 8,000원씩 주는데 시간당 그 최저임금을 넘는 그 액수만큼은 또 시에서 상품권으로 주죠. 이거 한 200억 정도를 지금 쓰고 있는데 가맹점이 8,000곳을 넘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등록만 하면 되니까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또 어떤 질문 있어요? 또 알로하님이 보내주셨는데요. 장애인들이 이제 편히 다닐 수 있는 나라가 선진국이다. 장애인들의 이동권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해주셨는데 네. 그거는 다음번이 장애인 네. 이동권. 장애인 이동권은 조금 이따가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뭐 의견에 관한 거 있나요? 방금 전에 이제 최선화님께서는 또 노인과 청소년이 함께 살고 있는 가정을 보면 정말 안타까운 게 네. 공부를 혼자 하는 게 힘들다. 노인분들이 아무래도 소득이 없다 보니까 요즘은 사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그런 사교육을 못 받게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또 나타내셨습니다. 네, 뭐 우리 국민들 대부분이 겪고 있는 어려움이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복지 정책으로 다 해결할 거고 일단 뭐 전 국민 다는 아니지만 2,800만 명에게 100만 원 정도씩 기본소득을 지급하면 가구당 대개 4인 가구 기준으로 한 300만 원 넘게 받게 될 겁니다. 물론 국토보유세로 연간 30만 원씩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2차 기본소득까지 합칠 경우에 그렇죠. 그거는 요 주제하고 좀 떨어지니까 나중에 좀 얘기 드리기로 하고요. 장애인들의 시선도 시설도 너무나 미흡한 우리나라, 선진국의 필수 조건은 그 나라의 장애인 편히 다닐 수 있느냐에 따라 알 수가 있다. 선진국인지 아닌지. 그래서 통행권 얘기군요. 독거 장애 노인들에 대한 정책도 필요합니다. 장애인 수당과 중복 여부 참. 장애인 수당이나 장애인 연금과는 어떻게 되느냐? 제가 하려는 기본소득은 기존의 복지 정책을 전혀 손대지 않고 그건 그대로 유지한 다음에 추가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애인 연금 받고 있는 분이나 또 장애인 수당, 장애 수당을 받고 있는 분들은 혹시 이거 빼지 않을까 이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박근혜 대통령이 좀 그런 걸 했죠. 원래는 기초연금 20만 원씩 다 준다 해놓고 실제로는 뭐 이것저것 빼고 해서 말과 좀 달라졌는데 이재명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시잖아요. 이재명 말한 건 지킨다. 그리고 속여가지고 처음에 약속한 거 다르게 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전혀 걱정하지 마시고 저는 말한 건 지킵니다. 제가 96% 약속을 지키는 사람 아닙니까? 96% 공약 이행률. 저는 되게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대통령이 되더라도 공약 이행률은 가급적 100%를 맞춰보겠습니다. 여기 신옥주님이 장애인 아동수당 전 장애인 가족에게 지급해주세요. 기초수급 장애인만 하지 말고. 그렇죠. 지금 장애 아동수당을 모든 가정에 주는 게 아니라 기초생활수급 대상자에만 주고 있는데 그걸 고치는 것은 제가 다시 검토해야 되고 지금 이 장애인 기본소득
장애인 배당은 재산 관계. 없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기 그 선거 캠프입니다. 선거 캠프 후보방인데 오늘 3시부터 저희가 페이스북으로 장애인 정책을 발표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여러 가지 정책을 발표하게 되겠지만 그 중에서 제일 먼저 우리 사회의 약자라고 할 수 있는 장애인들에 대한 정책을 오늘 발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의견도 많이 주세요. 의견 주시면 그것도 제가 보고 여러분들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리고 가능하면 많은 분들 볼 수 있게 공유 좀 많이 해주세요. 보자. 임지호님 반갑습니다. 김민성님 잘생기시대요. 감사합니다. 제가 좀 요새 살이 좀 빠졌어요. 건강은 아주 좋습니다. 제가 잠시 이제 감기 몸살이 있긴 했는데 이제 다 괜찮아졌어요. 이명수님 안녕하세요. 이현정님 반갑습니다. 지금 트위터는 지금 약간 문제가 있네. 요거를 이미 지나간 거. 네, 지지율이 오르기 시작했어요. 송세빈님. 지지율 얘기는 그거는 이 강물에 물살 같은 거죠. 또 파도 같은 거예요. 참 물결 같은 건데 이 물결은 뒤로 갔다 앞으로 갔다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밑에 흐름은 똑같죠. 근데 이게 이제 위에 저항이 생기면 잠깐 흐름이 좀 끊기기도 하고 또 역류하기도 하고 하죠. 그러나 흐름은 똑같습니다. 경남 김해 야고름. 우리 홍준표 지사님 대선 출마 선언하실 것 같은데 기다려 보시죠. 김태준님은 중대 후배 시장님이라고 해줬네요. 선배님 반갑습니다. 전호남님, 김경민님. 그렇군요. 냉장고에 재미있었다. 네. 정책 의견은 아니고 우리 공간님은 내일 뉴스룸 준비요? 뭐 특별히 준비할 게 있나요? 그 뉴스룸이야 가서 제 마음에 있는 거 그대로 말씀드리고 우리 시청자들이고 국민이고 또 손석기 사장은 국민을 대표하는 질문자다 이렇게 생각하고 국민들한테 선보는 느낌으로 진심을 다해서 얘기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뭐 별 문제 없겠죠? 네, 감사합니다. 우리 트위터도 이제 제대로 작동하기 시작하네요. 자, 이제 3시가 다 돼갑니다. 차 한잔하고. 황선아님, 경선 선거인단 친지분들 10명씩 확보하자. 네, 좋습니다. 네, 이제 3시가 됐어요. 공식적으로 됐죠? 네, 됐습니다. 3시가 됐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일단은 장애인 정책을 주요한 것만 먼저 발표하고 또 요거 발표하는 도중에 우리 여러분들께서 가지고 계신 정책안도 제시해 주시면 제가 그것도 반영해서 최종적으로 안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제가 첫 번째로 오늘 주요 공약은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보시죠? 잘 보이시나 모르겠는데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네, 일단 이렇게 10개 정도 준비했고요. 이 중에서 첫 번째 것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짜잔. 자, 이건 바로 제가 좀 섭섭했는데 장애인 정책은 역시 이동권 보장이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결국은 대중교통 이용 수단 정도의 좀 적은 비용으로 장애인들이 쉽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또 도로나 이런 주변 환경들을 장애인들이 이동하기 쉽게 만드는 것. 뭐 이런 또 저상 버스 공급 이런 것들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저도 노력하겠고요. 장애인 이동권 보장 정책을 저희가 대폭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또 지방자치단체에 맡겨놓으니까 지방자치단체들이 재정상 어려움 때문에 잘 못해요. 그래서 이거를 정부 차원에서 좀 많이 책임지는 방향으로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는 시행만 할 수 있도록 정부 부담을 많이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애인 이동권 보장 저희가 두 번째 저걸 준비했습니다. 또 세 번째, 자, 이것도 세 번째입니다. 지금 페이스북은 제대로 나오는데 트위터는 또 거꾸로 나와요. 네, 할 수 없지. 자, 장애인 등급제를 폐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장애인이지만 저는 장애인 6급이에요. 그런데 저도 사실 조금 기분 나빠요. 뭐 급수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동물도 아닌데 물건도 아닌데 급수를 매기니까 좀 기분 나쁘기도 합니다. 뭔가 보완 정책을 만들어서 보완 대책을 만들어서 장애인들에 대해서 등급을 매기는 뭐 고기 등급처럼 이런 잔인하게 느껴지는 이 정책을 폐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정부에서도 단계적으로 하겠다고는 하는데 잘 안 되고 있죠. 장애인 등급제 제가 꼭 폐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오늘 저희가 얘기하는 네 번째, 네, 장애인 최저임금을 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장애인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예외라고 해서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을 수 있게 지금 그런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한번 줘보세요. 네. 장애인 최저등급 보장, 최저임금 보장, 네. 네, 이렇게 하도록 하겠고, 장애인 최저임금 보장의 방법은 뭐 다양합니다. 지금은 장애인들이 노동을 제공하고 보수를 받는 이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좀 안 써주니까 정부 승인을 받아서 최저임금보다도 적게 받는 그런 근로계약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좀 정책을 바꿔서 장애인이 보호돼야 되고 장애인도 이 나라 구성원으로 살아가야 되니까 저희가 장애인에게는 최저임금을 보장하는데 그 방식으로는 사업주와 장애인 간에는 계약을 체결하고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그 금액만큼은 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를 만들려고 합니다. 장애인 최저임금 보장. 그게 이제 네 번째로 저희가 해보려고 합니다. 자, 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및 공동생활 과정 확대하려고 합니다. 자, 요거 보이시죠?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및 공동생활 과정 확대. 네. 좀 거꾸로, 이건 똑바로 보이는데, 이번에는? 페이스북은 똑바로 보이는데요. 트위터는 거꾸로 보인다고 해서 지금 똑바로 보이는데? 네, 이제 저희 보는 시점과 다릅니다. 트위터는 보는 분들이 거꾸로 나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우리 장애인들 부모나 가족이 보호해 줄 경우는 좀 괜찮지요. 뭐 물론 부모나 가족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공동생활 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공동생활 과정을 좀 많이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의지하고 좀 같이 살 수 있도록 하고요.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장애인 자립생활을 좀 지원하는 것을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자립생활이 가능하게 해야 정부로서도 부담이 적게 되죠. 그래서 장애인에 대한